자,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직선, 임팩트 플레인 라인도 직선, 로 포인트도 직선. 직선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서클이죠. 자, 근데 요 반지름이죠. 왼팔부터 클럽. 클럽은 항상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계속 직선 아닐까요?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서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이 클럽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이 저 라인만 이렇게 가리키면 이 클럽 헤드는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라인을 계속 지킬 거예요.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가리킬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직선으로 안 움직였냐는 거예요. 클럽 헤드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래서 제일 또 안 좋은 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직후방으로 똑바로 30cm를 빼라는 거? 그게 엄청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스윙 궤도가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이 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직선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조금 잘못된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을 똑바로 치려면 테이크어웨이 때 클럽 헤드를 직후방으로 30cm를 똑바로 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이 서클을 여기가 공이라고 치고 직후방으로 30cm를 똑바로 빼려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그럼 의도치 않게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때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아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야 돼요. 일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팔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클럽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내 손하고의 관계를 보면 자, 테이크어웨이를 해요. 테이크어웨이를 했어요. 그럼 클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플레인 라인보다는 안쪽에 있지만 내 손보다는 밖에 있어야 돼요. 클럽 헤드는. 그리고 이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똑바로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이 스윙을 하셔야 돼요 하면 또 아마추어 입장에서 또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상태는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이 플레이 라인보다는 안쪽에 있지만 내 손보다도 안쪽에 있으면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저기를 가리키려면 이 클럽 헤드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라인보다는. 근데 또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 손보다는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얘를 안쪽으로 보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밑에 있을 때까지는 항상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여기서 계속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클럽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근데 또 이거를 또 아마추어들은 또 어떻게 맞추려고 하냐면 이렇게 돌려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해놓고 또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클럽 헤드를 내 손보다만 밖에다 놓고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의 연장선을 계속 가리키면 평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간단해요. 더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그립의 끝이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가리키고 들어온다고 치면 어떻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가르치면.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면 얘가 가리킬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네, 그럼 이렇게 세우면 얘가 이쪽을 가리키네. 오른 팔뚝의 움직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패닝 모션, 그 다음에 픽업 모션으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움직여지겠죠. 자, 패닝이 뭐냐면 오른손과 오른 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로 아크 모형으로 움직인대요. 왜냐면 오른 팔뚝이 클럽 샤프트랑 같은 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부터 오른 팔뚝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샤프트를 이렇게 맞추려면 그러면 처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이 팔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부채 펴지듯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해보면 돼요. 왼손 플라잉 엣지,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팔꿈치 접은 상태에서 여기 박수를 쳐보자는 거예요. 제 오른손 바닥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프로님들이 봤을 때? 회전처럼 보이죠? 저는 회전을 했을까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속에 있는 14개의 클럽 중에 라이앵글이 다 틀리잖아요. 길수록 더 플랫해지죠? 그럼 우리가 오른 팔뚝하고 샤프트를 맞추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팔뚝이 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플랫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팔뚝이 더 플랫해지면 플랫해질수록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량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웨지나 퍼터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 하죠. 업라이트 해지면 이 팔꿈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라인을 유지하려면.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패닝을 하면 회전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리딩 엣지가 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패닝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오른 팔뚝을 우리는 샤프트 같은 면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신경을 안 써도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 구조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라이버는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만들고 웨지는 이렇게 안 해도 이 팔뚝은 항상 이 샤프트하고는 같은 거잖아요. 업라이트한 클럽으로 이 팔뚝하고 샤프트를 같은 면에 맞추려면 이 팔꿈치가 조금 더 내 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얘가 닫혀요. 플랫해요. 이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 팔뚝 패닝은 스타트 업 중에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스타트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럽이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안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크백. 근데 외국 사람들 테이크백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테이크어웨이거든요. 클럽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고 오른팔뚝 픽업을 하면 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놓고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클럽 헤드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네?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스타트업이에요. 어떻게 보이나요? 이 클럽 헤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핑 모션 테이크어웨이를. 이 사람이 베너간이거든요. 베너간의 5S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스카디 카메론? 맞나요? 카메론 스미스. 네. 어떻게 보이잖아요. 저 클럽 헤드가 이미지를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놓고 오른팔뚝이 패닝이 되면 이 손이 움직이면 한번 봐보세요. 안으로 위로 올라가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존에 있는 레슨 중에 가장 안 좋은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직후방 30cm를 똑바로 빼라는 레슨이 정말 안 좋은 레슨이에요. 우리가 골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클럽 헤드는 항상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30cm를 얘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이 클럽 헤드에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해서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죠. 그럼 얘는 위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를 정말로 요 직구방 30cm 똑바로 빼려면 이 서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그럼 의도치 않게 아웃인 스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페이드가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한국 선수들 하는 얘기 대부분이 자기는 페이드 구질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비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선수 생활하는 선수들 대부분 테이크어웨이인데 위로 안으로 빼라고 이렇게 배웠던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있겠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가 30cm 똑바로 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의도치 않게 이 클럽 패스가 나는 아웃인으로 스윙하고 싶지 않은데 30cm를 자꾸 똑바로 빼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똑바로의 구간은 없어요. 여기서 직선의 구간은 없어요. 원에서. 업라이트 이렇게 해지니까 약간 더 이렇게 똑바로 같은 느낌이 더 편한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플랫해지죠. 더 위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더 강해져야죠. 그럼 플레이 입장에서는 위로 안으로 들어가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어드레스를 해서 위로 안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똑바로 가는 느낌으로 바꾸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착시하고도 또 붙죠. 이게 패닝이에요. 이게 오른팔이 이렇게 수직이 된 위치. 자, 그럼 손바닥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손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면을 보지 않나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손바닥이 나는 회전을 안 했는데 제 3자가 봤을 때 돌렸대. 그래서 막 싸웠잖아요. 야, 너는 돌리면서 왜 안 돌리냐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액션하고 모션하고 차이지. 이게 어드레스를 했으면 이 풋저이 로고가 어디를 봤을까요? 어드레스 상태, 요 상태에 있으면 타겟이
근데 카메론 스미스가 과연 얘를 돌렸냐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 패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건 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면 왼손목 액션에 팔뚝 턴을 만든대요. 왼팔 근에는 처음에 회전 모션을 해야지 왼팔 플랭 웨지가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전을 어떤 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른팔뚝의 패닝의 목적도 뭐냐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샤프트의 연장선이 쟤를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붙어 있고 왼팔 근해가 그대로 카메론 스미스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으면. 픽업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님들이 봤을 때 제 왼손목이 코킹이 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안 된 것처럼 보이나요? 됐죠. 근데 제 느낌, 개인적인 느낌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쓴 책이 있잖아요. 나는 골프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이거 우즈는 자기는 지금까지 골프 스윙을 하면서 왼손목 코킹을 한 느낌이 든 적이 없대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의 느낌은? 그럼 이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하나? 픽업을 하면. 그리고 뒤쪽을 향할까요? 이 끝이 앞쪽을 향하겠죠. 근데 여기서 왼손목 코킹이 들어가면 대부분 선수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왼팔에 지면하고 평행이었을 때 이 끝이 앞쪽을 향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왼손목 코킹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뚝 픽업만 하면 나는 안 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프로님이 봤을 때 이거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되면 팔꿈치가 더 집히면 얘는 더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인만 지키면 제자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자, 그래서 패닝 모션은 몸의 회전이라는 거는 오른쪽이 라인을 지키기 위해 뒤로 빠져주는 거겠죠. 근데 플레이어가 느낄 때 이게 회전이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팔의 스윙으로 인해 백스트로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션이래요. 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했더니 제 3자가 봤을 때 회전으로 보이는? 그 패닝 모션을 했을 때 여기서 액션은 뭐였을까요? 액션하고 모션을 우리가 구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직선적인 의도죠. 그 모션은. 그렇죠. 예. 얘가 이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손을 이렇게 놨어요. 이 손바닥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한번 봐보죠. 제가 과장되게 이렇게 얘를 안 쓰고 몸을 이렇게 틀어줘 볼게요. 이 손바닥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돈 것처럼 보죠. 얘만 보면은. 근데 사실상 얘는 돈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이 이렇게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 스윙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붙이고 얘를 이렇게 하면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액션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턴하고 롤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중립이 어디냐면 버티컬인 거잖아요. 버티컬에서 이렇게 들면 턴이죠. 그럼 롤은 어디까지일까요? 롤은 여기까지. 버티컬 위치까지가 롤이에요. 롤 여기까지가 롤이에요. 나머지는 몸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더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턴앤롤이에요. 버티컬 위치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다음부터 스위블이에요. 스위블이란 뭐냐면 얘 팔뚝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라고. 근데 팔뚝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히터 타입은 안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엄브렐라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왼팔 수동적, 오른팔 수동적이니까 원심력에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접힐 수도 있는 게 이제 스위블 동작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핸드 모션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백스트로크 중에 버티컬, 그러니까 턴도 아니고 회전이 안 된 상태에 손목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그럼 이거를 뭐랑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모션인지 액션인지의 차이인 거죠. 터닝은 뭘까요, 여기서? 돌리고 이거 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왼손목이 버티컬 상태예요. 몸을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지만. 턴드는 뭘까요? 과거잖아요. 이미 얘가 과거로 되려면 액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크어웨이 중에 이거 왜 빠지냐는 거예요. 모션이잖아요. 만약에 버티컬에서 턴으로 가는 게 액션이라고 호머 켈리가 정의를 했으면 저 핸드 액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액션이 자 여기서 터닝이 된 거는
모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액션은 뭐였을까요? 얘가 빠진 거지. 얘가 빠진 거. 라인을,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직선을 내가 유지하려고 했더니 이쪽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액션은. 그럼 실질적으로 왼팔이 액션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놓고 여기서 액션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액션일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는. 근데 이제 프로님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 거 모션은 알겠어. 근데 액션을 자꾸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가 액션이에요. 왼팔하고 왼손목하고 상관없이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액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어깨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하면 왼손 등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터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턴드가 되면 이건 뭘까요? 이렇게 한 건 제가 액션으로 한 거지. 근데 왼팔은 뭐였어요? 그네. 왼팔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은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손목 코킹도 액션을 할 수 없고 팔이 올라가는 것도 액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반대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롤링이지만 롤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턴에서 버티컬 위치로 찾아오는 게 롤이잖아요. 근데 아까 프로님들이 오해한 것처럼 롤드는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이? 여기서 인위적인 롤드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훅 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꼬랑지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 나오네요. 왼손목이 회전과 함께 버티컬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힌지가 아니고 스위블이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롤의 정의인 거고, 그 다음부터 얘는 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관성. 위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가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관성에 의해서 팔에 힘이 빠지고 내버려 두면 이 팔뚝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스윙어는 이 동작이 필요하지만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블이 없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가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드라이버 칠 때는 스윙어 패턴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감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스타트업. 이게 뭐냐면 이제 테이크어웨이. 골핑 머신에는 테이크어웨이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3차원 임팩트 방향의 역순으로 올라가야지 다운, 아웃, 포워드가 가능해서, 아까 우리 매직 오브 라이프암 할 때 손의 움직임이 위로, 안으로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테이크어웨이를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대부분 믹스하는 컨셉을 보시면 테이크어웨이. 자,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크어웨이라는 게 클럽 헤드가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플레인 라인을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이 플레인 라인의 바깥쪽이나 똑바로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클럽 헤드가 이 플레인 라인 안쪽에 유지를 하면서 샤프트가 이 라인을 연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면에서 보면 이 클럽 헤드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짧은 웨지를 갖고 얘를 낮게 길게 빼면 머리의 움직임도 많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구의 좀 사진을 좀 보면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냐면 카메론 스미스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카메론 스미스의 테이크어웨이 이미지인데, 저 클럽 헤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저기까지 가는 동안 낮게 길게가 있을까요? 올라가는 이미지 아닌가요?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도 처음에 테이크어웨이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로 올리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은 클럽 헤드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위잖아요. 뒤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이게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게 이제 테이크어웨이 동작이라고 볼 수 있죠. 테이크어웨이를 해요, 이렇게. 테이크어를 하고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까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잖아요. 왜 여기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을까요? 뜬금없죠, 질문이. 근데 아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라인을 여기서 샤프트 연장선이 내가 계속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라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전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빠지죠. 그래, 얘를 너무 똑바로 빼려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왜 나왔을까요?
이 샤프트 연장선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내가 계속 지키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모션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접근했잖아요.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르쳐주신 프로님이 야, 너 테이크어웨이 해서 무조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돼야 돼. 이렇게만 우리는 그냥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하고 오해 소지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체크포인트 중에 왼팔 요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어요. 테이크 이후에 요 리딩 엣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요 각도가 리딩 엣지가 척추 스파인 앵글하고 이렇게 비교적 비슷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리딩 엣지가 하늘을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가 결정을 해주냐면 백스윙 과정 중에 시계 방향인 회전이 왼손목이 여기서 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리딩 엣지가 지면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0-18-C처럼 그냥 콕만 되는 움직이면서 턴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리딩 엣지의 이 각도가 척추 이 스파인 앵글하고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 테스트도 한번 해봤잖아요. 공 똑바로 가는 거. 그럼 히터 같은 경우는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가 턴의 양이 적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을 보면서 간다는 걸 수도 있어요. 빠질 때 스윙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라이 앵글, 플레인 앵글이 좀 이렇게 완만한 클럽을 쓰는 거잖아요. 완만해지면 저 라인을 지키려면 이 왼손목이 백스윙 때 갈 때 회전이 많아져야지 저 라인 지키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팔아요, 라이 앵글이, 그러면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더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쇼다이언 계열은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다치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는 게 라인 제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긴 클럽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이 라이 앵글이 더 플랫하면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이 많아져요. 제가 얘를 이렇게 짧게 설게요. 여기서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회전의 양이 적어져요. 그래야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회전을 많이 해요, 그럼 100% 빠질 수도 있겠죠. 라인 제어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스탠다드 위스트 액션은, 레프트 위스트 액션은 클럽 페이스의 리딩 엣지가 지면하고 수직이 되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지면을 전에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싱글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꿈치가 회전의 양이, 백스윙 올라갈 때 회전의 양이 적으니까 얘가 당연히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이 더 강한 거고, 플랫한 앵글로 이렇게 가면 팔꿈치 지면을 보는 게 다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다는 거예요. 의도된 스윙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요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레프트 위스트 액션? 요 내용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힌지 액션하고 호리존털 힌지, 그 다음에 앵글드 힌지하고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